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제발 어떤 분야에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 분야에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배달을 해서 월 1,000만 원 벌고 싶으면 월 1,000만 원 버는 라이더를 최소한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키게 됐네요. 제가 원래 어제쯤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병원 갔다 왔다가 조금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방송을 다시 켰습니다. 오늘도 성공학 칼럼을 해야겠죠. 열심히 사는 당신에게 이런 제목으로 제가 그 커뮤니티에도 글을 좀 올려드렸는데 디테일이 항상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지 제가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아까 들어온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쵸? 네이버에 성정길 치시면 되는데 네이버에 성정길 치시고 블로그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성공학 칼럼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그 칼럼만 제가 200개를 넘게 썼거든요. 정말 많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뭐 책도 냈죠. 책 광고가 되겠는데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책을 썼거든요. 이것도 여기에 있는 것 중에도 일부가 이 안에 있고요. 근데 그 책에 한 권에 담을 수 있는 양이 되게 적습니다. 여기에는 200개가 넘는 칼럼이 있으니까 거의 뭐 한 책 10권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정주행 다 하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한 3년 동안 쓴 글들이라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는 게 좀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다르지만 저는 좀 신에게 감사한 게 부모님이 잘 낳아주신 게 저는 승부욕이 없거든요. 정말 뭐 승부욕, 질투, 뭐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여자친구가 뭐 다른 남자 만나고 뭐 이런 건 질투하겠지만 와이프가 만약에 딴 남자 만난다면 그런 질투는 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제가 왜 나보다 뭐 잘하지? 나보다 돈을 왜 더 잘 벌지? 나보다 어떻게 더 성공하지? 이런 질투 있잖아요. 그래서 뭐 쟤 너무 밉다, 잘 나가서 밉다, 저는 이런 감정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질투의 감정이 이렇게 많은지도 최근에서야 알았고, 제가 승부욕이 없어서 뭐 저는 뭐 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신경 써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봤어요. 라이벌이 누굽니까? 선생님 라이벌은 누구세요? 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봤는데 진짜 이거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라이벌? 막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라이벌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뭐 당연히 이런 분들이 있죠. 나보다 성공한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뭐 질투가 난다고 해요. 부러움도 있고. 저 부러워하는 마음은 있죠. 근데 저는 내가 잘하고 싶은 거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대체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전 항상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거 이외의 것을 궁금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그분이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그분의 강의를 듣거나, 만약에 운이 좋아서 그분이 유튜버라면 그분의 영상을 보거나, 그분이 만약에 책을 써주셨다면, 저자라면 그분의 책을 봅니다.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본다. 그리고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 강의가 제일 좋거든요. 오프라인 강의가 있다면 그분의 강의를 들으러 가요. 그리고 그분과 친해집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끝이죠. 그분과 친해지는 거. 그러면 배울 게 되게 많잖아요. 그쵸? 저는 대부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방식을 다 배웠어요. 사실 좀 대부분은 특별한 비법이 존재하진 않았어요. 특별한 비법이 존재한다? 이거는 사실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대신 그런 건 있더라고요. 뻔한 방법을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 방법이 특이한 게 아니라 방법은 정말 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투자 잘하고 싶다. 그러면 임장을 많이 다니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발품이라 그러죠. 실제로 그 지역에 가보는 거. 발품, 임장.
이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다닙니다. 뭐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정말 정말 많이 다닌다는 걸 네, 알게 됐어요. 그리고 뭐 차트 공부를 한다. 뭐 주식이나 뭐 코인 투자를 잘하는 분들. 이분들은 뭐랄까 대응을 정말 잘합니다. 이게 정말 오랜 시간 예측을 하고 냉정하게 좀 손절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네, 끊임없이 계획을 세워서 이런 거를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정말 전략을 정말 잘 짜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략 짜는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은 김성우 부회장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메가스터디는 아시죠? 네, 손준 회장님이 세운 그 교육회사죠. 네, 현우진 뭐 강사 선생님, 네, 수학 선생님 계신 메가스터디의 부회장님이세요. 제가 2007년쯤에 처음 뵀죠. 처음 뵌 거는 제가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점심시간 때 강연이 있었어요. 네, 강연에서 단순 호기심에 그러니까 뭐 포스터가 붙어 있잖아요. 아, 이런 강의가 있어? 하고 기다렸다가 점심시간에 가서 강연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 엄청나게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딱 두 개로 단어 두 개로 정리를 하면 감동과 배려였어요. 감동과 배려. 사실 이때까지는 제가 이때 뭐 나이가 한 28쯤 됐으니까 감동이나 배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열심히만 해도 되긴 되죠. 네, 남들이 5시간 노력할 때 나는 10시간 노력하면 되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거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뭐 저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만 해서 성공하기는 물론 성공할 수 있긴 한데 매우 좀 험난합니다. 이때 김성호 부회장님을 뵙고서 이 강연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앞으로 뛰어나가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꼭 한번 다시 뵙고 싶은데 점심시간에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서 한 2주일 정도 후에 네, 제가 강남으로 찾아뵙고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네, 김성호 부회장님과 그러니까 둘이서 나란히 둘이서 마주하고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 이때 정말 되게 너무 감동스러운 자리였어요. 네, 저는 그렇게 부자인 분을 네, 그때까지 만나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면 성공했는지 정말 되게 목말라 있는데 김성호 부회장님이 정말 다 알려주셨어요. 이전에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을 써주셨거든요. 네, 뭐 엄청난 추천도서인데 이 책을 제가 강연을 듣고 이 책을 한 3번 정도 정독을 하고 나서 만났거든요. 아, 정말 이 책에 성공하는 방법은 저는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생각하신다면 약국 이야기거든요. 약국. 6일 약국이 왜 6일 약국이냐면 이분은 기독교인이십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일요일 날은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은 문 닫고 일주일에 6일만 영업합니다. 해서 6일 약국이에요. 그래서 6일 약국 6일 약국이라고 네, 약국 이름을 지으신 거죠. 그러면서 진짜 되게 교방동이라는 마산에 되게 작은 약국이었는데 그 되게 좀 오지에 있는 작은 약국인데 그게 엄청나게 크게 성장시키게 되죠. 성장시키는 데까지 한 3, 4년 정도 걸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 당사자분을 만나고 그 노하우를 들었는데 그게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저는 실제로 뵀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뭐 많은 이야기들이 충격이었지만 가장 그때 2007년입니다. 2007년 2007년에 같이 둘이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때 그 일식 뭐 그 정식 코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둘이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난해서 삼겹살을 처음 먹어본 게 27살 때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삼겹살 많이 먹고 컸거든요. 27살 때 삼겹살을 처음 드셔보셨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정말 행복하게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삼겹살 처음 드셔본 게 언젠가요? 네, 27살보다는 훨씬 어렸을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크시지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셨잖아요. 그 감사 그리고 이분을 보면 그냥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감동, 배려, 그리고 예,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진심이죠, 진심. 사람의 진심은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맘때쯤 읽은 책 중에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있어요. 네, 제가 엄청나게 데일 카네기거든요. 앤드류 카네기가 아니라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 스테디셀러죠. 지금도 뭐 초대형 베스트셀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성경 다음으로 바이블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도 하는데 정말 강추합니다. 이렇게 김성호 부회장님과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20대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것만으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배웠죠. 이렇게 고수를 만나면 내가 어떤 분야이든 고수분은 계시거든요. 근데 고수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거를 사실 따라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따라하려면요 전략을 짜야 하거든요. 전략이라는 게 실행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월 1000만원을 벌고 싶다. 이제 뭐 구체적인 분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뭐 하다못해 뭐 배달의 민족 라이더로 1000만원을 벌고 싶다. 배달의 민족 라이더가 월 1000만원 버는 사람이 있다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분명히 1000만원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일단 배달의 민족 라이더로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을 일단 찾을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분의 밑에서 일단 일을 할 겁니다. 그럼 무언가 쓰고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뭐 허무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뭐 12시, 11시부터 밤 10시까지 한 10시간, 11시간 일하는데 이분은 뭐 한 새벽 5시부터 뭐 밤 12시까지 일한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일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갈 때마다 콜을 한 3개씩 잡아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배달 주문이 많은 곳을 지정을 해서 반경을 줄이는 거죠. 뭐 이럴 수도 있죠. 네, 제가 이 부분은 또 잘 아는 이유가 저도 압구정동에서 김밥 배달 오토바이를 했었거든요. 네, 오토바이로 김밥 배달을 했어서 어떻게 하면 매출이 늘릴 수 있을지 뭐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방법도 모르고 그냥 라이더를 하면 뭐 잘해야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벌까요? 뭐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라이더 분을 옆에서 보고 배우면 최소한 어떻게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이거 솔직히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오토바이 배달을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지? 하고 의심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을 옆에서 보고 배우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당연해 보여요. 이런 거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을 배우는 거죠. 이런 디테일들을 배우다 보면 실제로 내가 실행을 할 수 있어요. 디테일이 없으면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테일이 없다면 실행을 못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디테일입니다. 디테일과 전략은 제 기준에서는 똑같아요. 어떻게 실행할지를 자세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을 해봐야 실제로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절대 실행을 할 수 없어요. 디테일이 있어야 그래야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셨더라고요. 자기가 이제까지 독서를 정말 많이 했다. 근데 내 인생이 발전이 없다. 그러면 이제 난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거든요. 이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기준을 독서에 좀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 강연을 들으면 정말 답답한 게 강연을 듣거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뭐 성공학을 배우면 꼭 마지막은 책을 읽으세요. 이걸로 끝나거든요. 책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세요 하니까 책을 읽겠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책을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책 읽으세요 해도 만약에 100명한테 이야기해도 책 읽는 사람은 저는 10명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책을 읽었으면 책에서 시키는 그대로 따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 많이 막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말 그대로 읽기만 한 거죠. 책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50%도 안 되거든요. 잘해야 한 20-30% 될까? 처음에 한 번 읽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한다.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책이라면 저는 다독보다는 다회독을 추천합니다. 다독하고 다회독의 차이는, 그러니까 다독은 한 달 동안 예를 들어 10권의 책을 읽는 거예요. 권수를 많이 하는 거죠. 다회독은 좋은 책 한 권을 골라서 그거를 10번 읽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복습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책을 복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다회독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다회독. 여러 번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어렸을 때 공부를 배우면서 공부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복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면 제가 아까 추천드린 두 권의 책이 있었잖아요. 그쵸? 6일 약국 갑시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 두 권을 한 10번씩 읽어보세요. 10번씩. 그냥 뭐 10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10번. 6일 약국 갑시다. 10번 읽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10번 읽고 저도 한 10번씩은 읽은 것 같거든요. 네, 정말 몇몇 책은 제가 이 6일 약국 갑시다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그냥 주기마다 한 번씩 읽고 있어요. 네, 그냥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있거든요. 초심을 다지기 위해서 10번 이상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글자 그대로 10번입니다. 읽다 보면 또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6일 약국 갑시다 같은 책은 한 번 읽는데 한 2시간이면 다 읽는 것 같아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그건 좀 쉬운 책은 아니라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완벽하게 일단 숙지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다. 인간관계론을 읽었다. 여기에서 제일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경청하기, 인정하기.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략을 세워야죠. 내가 어떻게 해야 경청을 잘할 것인가. 근데 책을 그냥 한번 인간관계론 책을 그냥 한번 읽었다고 해서 갑자기 경청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경청하는 거, 이거는 끼케 한 일주일 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경청하기를 내가 이제부터 정말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제부터 디테일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가족의 말을 경청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의 말은 무조건 끝까지 듣는다. 듣고 예스라고 한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녀가 있으시면 저는 아들이 둘 있거든요. 아들이 이야기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들어준다. 이것도 정말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이 두 가지만 실천하면 저는 가정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작은 아들이 이렇게 막 지 방에서 뭐 하고 있다가 부릅니다. 아빠 하면은 저는 이게 다른 거 하고 있다가도 은결아 하면서 네, 은결이 방으로 가요. 이게 되게 귀찮은데 정말 하기 싫거든요. 내가 하고 있던 일 마무리하고 싶은데 작은 아들이 부르면 네, 하던 일을 멈추고 아들한테 가봅니다. 이게 정말 힘든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만 해도 가족 간의 관계가 정말 되게 좋아집니다. 아내의 말은 무조건 끝까지 듣고 내가 본인이 여자라면 남편의 말은 끝까지 듣고로 바꾸면 되겠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와이프가 예를 들어 빨래 좀 이렇게 해라, 아니면 청소 좀 이렇게 해라, 어지럽히지 마라,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 좋게 말하면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 조언을 끝까지 듣는 것 자체가 일단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쵸? 저도 처음에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알겠다고 하고 하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이것만 잘 해줘도 저는 가정의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직장에서도 이제 실행을 해보고 이렇게 디테일들을 세워보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인정하기. 그리고 아까 제 작은 아들이 예를 들어서 벌레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맨날 천병 가가지고 풀밭에서 벌레 잡아오고 막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사마귀를 이렇게 잡아왔다. 그러면 아빠 나 이거 사마귀 잡아왔어. 그러면 이거 네가 잡았어?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와이프가
당신 너무 정리를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내 미안해. 좀 앞으로는 좀 신경 쓸게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왜 당신 이렇게 맨날 옷 아무데나 벗어놓고 이렇게 어지럽혀 하면은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거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누군가 잔소리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주기적으로 읽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읽습니다. 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제일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제발 어떤 분야에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 분야에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배달을 해서 월 1,000만 원 벌고 싶으면 월 1,000만 원 버는 라이더를 최소한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뭐 좋은 말로는 벤치마킹 한다고 하죠. 벤치마킹. 여러분들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 네, 화가죠. 네, 입체파 화가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훌륭한 화가는 모방하고 카피하고 위대한 화가는 훔친다. 네.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화가는 훔친다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 정말 잘하는 학생을 보고 배웠거든요. 그 학생이 서울대를 목표로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치면, 그러면 나는 연고대만 갈 거니까 얘보다 조금만 덜 하고 이만큼 하는 게 아니라 훔쳐야 됩니다. 내가 서울대가 목표든 연고대가 목표든 일단 훔쳐야 돼요. 이거랑 최소한 걔가 하는 만큼은 똑같이 해야 돼요. 그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니멈인 거죠.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까지 해온 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해온 게 있는 사람도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제까지 해온 게 없는 내가 이만큼만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 사람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성공한 사람이 이만큼 하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덜해서 성공할 수 있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분이 하는 거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데, 책을 많이 읽는데 왜 성공하지 못하나요? 네,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훔치세요. 네, 그대로 글자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도 성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방법을 몰라서 내가 성공을 못하는 거지, 방법만 알면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는 나는 마음의 각오가 돼 있다 하시는 분은 한번 제가 시키는 그대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2권의 책을 읽으시고 시키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6일 약국 갑시다. 인간관계론. 스테디셀러고 정말 좋은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